경매 신청을 1년 늦게 하시라니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5억 8천에 8억 7천까지면은 경매 신청을 좀 늦게 해도 됐어요. 12억에 낙찰됐으니까. 그러면은 2억 9천까지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경매 신청을 좀 빠르게 하는 바람에 1억 8,500밖에 배당 못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투자자는 제가 수원의 앤소니 경매학원에서 강의에 특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강의를 들어왔는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억 8천 대출해주고 이사가 연체가 됐어요. 연체가 되니까 이자가 얼마나 연체가 됐냐면 이 사람이 1억 2천이 연체가 됐어요. 1억 2천. 미남이자 1억 2천. 미순이자. 저 같은 경우는 이자가 1억 8,500이 연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나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송도 신도시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파트 소유자하고 연락이 돼. 아파트 소유자는 이 아파트를 포기를 했어.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 GPL 투자의 장점이 많은데 장점 중에 첫째가 안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익성이고, 자, 세 번째가 황금성. 황금성은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시세 차익이라고 했어요. 시세 차익. 자, 재테크의 4원칙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는 재테크는 GPL밖에 없어요. 자, 안전성은 약정금리 플러스 4%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약정금리 플러스 4%? 이게 1순위, 2순위 대출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1순위가 4% 대출금리라고 하면 7%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과거에는 15% 배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가 3%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2018년 4월 30날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시달을 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이상 못 받아요. 약정금리 플러스. 1순위가 4%였다 그럼 7%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안전하고 그러고 1순위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고 서울 수도권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하고 채무자가 직업 있으니까 안전성을 얘기를 했어요. GPL 투자함에 있어서. 자, 그러면 금융기관만 2018년 4월 30일인데 대부업체도 약정금리 플러스 3%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대부업체. 대부업체도 2019년 7월 25일부터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대부 이자는 지금 몇 프로예요? GPL 이자가 17, 18, 19잖아요. 자, 그럼 18%에 나갔어요. 약정금리가 18%. 그러면 3을 더하면 얼마예요? 21%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20%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금리가 17, 18, 19이기 때문에 약정금리 플러스 3%를 한다 하더라도 20% 취부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2억 9천까지 배당을 받아서 저는 1억 8,5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한 거예요. 시세 차익. 그리고 아파트 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5억 8천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소유권. 얼마에 받았다고 했죠 지금? 7억 1천짜리 아파트를 5억 8천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왜요? 5억 8천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5억 8천에? 5억 8천에 받은 이유가 뭐예요? 7억 1천짜리 아파트. 지금 이 사람이 연체 이자가 1억 2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 8천에 1억 2천이면은 거의 6억 7억이죠. 7억. 7억이니까 5억 8천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 사람 1,000만 원하고 2, 300하고 300하고 1,300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경매로 날릴 거를
1,300만 원이라는 소유권을 받으니까 오히려 1,400만 원 갖고 소유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14억가의 시세가 아파트 가격 하락에서 지금 12억에서 13억가요, 13억. 그럼 이 사람이 시세 차익을 얼마를 벌었어요? 13억이라고 한다면은 5억 8천에 샀는데 5억 8천을 빼면은 7억 2천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7억 2천의 시세 차익.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시세 차익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차익. 지금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7억 2천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광교 호수공원 아파트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5억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됐어요. 영원이었어요. 영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5억. 대출이 안 돼. 이 사람은 이 아파트를 전세를 13억을 줬어. 13억. 전세를 10억에 줬다. 10억. 10억에 주고 GPL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월 현금 흐름이 1,860만 원이 나왔어요. 월 이자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1억 5천에 150만 원짜리 월세로 갔어요. 연창동으로. 똑같은 아파트 펴놨어요. 그러면은 1,860에서 150을 빼더라도 얼마였냐면은 1,610만 원이 현금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매월.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매매한 게 아니라 단지 월세도 안 주고 전세를 통해 GPL 투자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은. 1,860인데 여기에 후순위로 사업자금으로 80% 대출을 받으면서 3억을 대출을 또 받았어요. 사업자금으로. 3억을 대출을 현금에 GPL 투자하니까 55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2,1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용산에 사시는 3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에 전세 주고 GPL 투자해서 한 달에 3천만 원 월세 이자 나온다고. 내가 굳이 내 아파트를 깔고 있어야 돼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전세 주고 내가 월세를 갈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들어오면은 제가 1+1을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거 결정을 부부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한쪽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 시세 차이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